안녕하세요. 분기별 투자 결산 중에 처음으로 누적 평가 손익이 플러스로 전환되었는데요. 공식적인 강세장으로 기록돼 2023년 2분기 배당주 투자 결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 결산에 앞서 2분기에 있었던 각종 이슈들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분기 가장 큰 이벤트는 챗GPT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AI 투자인데요. 이 이슈는 지난 2월 챗GPT가 출시된 지 2개월 만에 월간 사용자 수가 1억 명이 넘었다는 소식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챗GPT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채팅 로봇으로 온라인에서 흩어져 있는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고 훈련한 후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과 유사한 언어로 생성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오픈 AI가 공개한 모델은 총 3가지로 대화용 인공지능, 이미지와 예술작품 만들기, AI 모델을 어플리케이션 또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통합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음은 AI가 그린 그림으로 기존 유명 화가의 작품을 학습해 모작을 만들거나 그림을 분석해 새로운 형태의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어플인 더 리치는 챗GPT를 적용시켜 사용자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챗봇을 질문 후 약 1분 이내에 답변해주기도 합니다. AI가 작곡 작사한 곡이 발매되거나 책을 직접 쓰고 편집하고 검열한 책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AI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더욱 열광하는 것인데요. 엔비디아, C3 글로벌, 팔란티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아이온큐 등의 기업들은 올해 2023년 한 해 동안 100% 이상의 주가 성장을 기록했고, 이외에도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들의 수익률도 모두 30% 이상, 테슬라도 올해 158%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빅테크들은 큰 하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반등도 크다는 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S&P 500 지수를 관리하는 S&P 글로벌에 따르면 지난 5월에 미국을 대표하는 단 7개의 빅테크 기업이 S&P 500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에서 빅테크 7개 기업을 제외하면 올해 수익은 횡보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데이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빅테크 덕분에 S&P 500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피스 리츠와 지역은행은 여전히 약세를 기록합니다. 극소수 기업에 의한 상승장이 과열이라고 생각한 이들은 하락장에 베팅했지만 올해 공매도 손실이 1200달러에 달하고 지난 6월에만 절반에 가까운 72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공매도 손실이 가장 큰 개별주는 테슬라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등으로 집계되었고 공매도 비율이 가장 높은 테슬라의 주가는 이미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공매도의 주체는 기관과 헤지펀드 집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빅 이슈는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지난 1분기에 시장은 미국 기준금리가 5.25%를 고점으로 2023년 9월부터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준이 5월 금리를 인상하면서 연내 2회 정도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을 영향으로 시장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며 내년 5월에나 낮아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연준이 주체가 되는 금융 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가 역사상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갔을 때를 가정한 경우 현재 금융 시스템이 안전한가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발표된 자료를 몇 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각한 경제 악화 시나리오에서 은행에게 가장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섹터는 바로 개인용 신용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상업용 부동산 손실은 12%로 예상보다 낮았고 이들보다 재정이 안 좋은 일반 기업에 대한 대출 손실이 18%로 위험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부동산 업종별 공식률은 코로나19에 대한 피해가 적었던 소매 부분과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호텔은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오피스 리츠에 대한 공식률은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피스 리츠 회사의 누적 손실률은 점점 더 가중화되고 있어 여전히 위험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오피스 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리츠주 중 하나인 SL 그린 리얼티가 지난 6월 26일 오피스 자산의 절반을 매각한다는 발표 이후 주가가 19% 반등하면서 리츠주 섹터 전반의 상승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1분기 주가 조작 이슈가 있었던 아버 리얼티는 S&P 소형주 600 지수에 편입한다는 소식과 함께 반등했고 통신타워주 크라운캐슬은 4위 고객사인 스프린트의 계약 연장이 불발이 되면서 여전히 공포감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스프린트는 과거 미국 통신사 업계 4위 기업으로 지난 2020년 미국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에게 인수된 기업입니다. 당시에도 가점을 증폭시킨다는 논란이 많았던 인수권이었는데요.
크라운캐슬은 실적 발표에서 높은 금리 환경과 스프린트 계약 철회로 인해 다가올 2024년과 2025년에 최소한의 배당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또 다른 통신 리츠주인 아메리칸 타워도 인도 1위 고객사가 임대료를 체불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도 3대, 세계 10대 통신사 중 하나인 보다폰 아이디어가 2022년부터 임대료를 체불했는데 작년 기준 보다폰과 관련된 매출이 AMT 전체 매출의 3.2%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다폰은 작년 미수금을 주식으로 지불하고 올해 임대료를 정산 지불을 약속했지만 현재도 체불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보다폰의 주가를 확인해보면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이 회사의 주식을 받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AMT는 인도에서 보유 중인 통신타워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철수할 의사를 내비쳤고 현재 매수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멕시코에서 손실이 커지면서 매각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스닥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나스닥 OMX 그룹은 아덴자를 인수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하루 만에 마이너스 11% 하락했는데요. 거래 내용을 보면 총 인수 금액이 105억 달러 중에 57.5억 달러는 현금으로, 나머지 47.5억 달러는 주식을 발행해서 지불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NDAQ가 약세로 돌아간 이유는 인수 규모가 NDAQ의 전체 시총 대비 42%, 주식 발행 규모가 전체 주식 가치의 약 18%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익 대비 레버리지 비율도 인수 전 2.6%에서 4.7%로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든든한 기업 유나이트헤스는 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노인 치료가 2023년 2분기부터 늘어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하락했는데요. 2022년까지 노인 치료가 감소하면서 의료보험 청구가 줄어들었고 의료보험 기업의 수익은 증가해 현재 주가는 과대평가되었다는 논리입니다. 그럼 이게 사실인지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UNH의 영업이익률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업이익률은 8.1%로 과거 10년 평균 7.2%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 3대 통신사를 흔들어 놓은 아마존 저가 모바일 서비스 논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마존이 프라임 유료 회원에게 월 10달러 수준의 저렴한 무선 요금제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 건데요. 이 뉴스가 나온 당일 미국 3대 통신사는 하락했고 협상 대상 유력 후보인 DC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현재 미국 3대 통신사의 월 무제한 요금제 평균이 60달러 수준이기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미국 총 인구 3.45명 명 중 44%에 해당하는 1.5억 명이 현재 아마존 멤버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이 요금제를 검토하는 이유는 최근 연간 요금제를 인상한 후 가입자 수의 정체기가 왔기 때문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지역은행 논란 속에 파산한 FRC를 JP모건이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인수 금액은 평가 자산 대비 약 14%가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되었고 예금자 보호에 제외되는 고객 자산 모두를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사건들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개별주 투자는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투자 결산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다수의 하락 기업들을 추가 매수했고 특이사항으로는 ETF 4개와 지난 분기에 신규 편입했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IHI, SCHS, SCHG는 유튜브 수익으로 투자하던 종목인데 최근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 정리했고 WM은 한 주밖에 매수하지 못해 종목 관리상 반등했을 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자금으로 추가 편입한 기업은 배당성장주 넥스타 미디어입니다. 이 종목은 지난 2월 배당성장주 소개 영상에서 언급했던 미디어 기업으로 최근 광고 수익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 중인데 하락 시기에 수량을 늘려가보자 합니다. 주가가 하락한 기업을 위주로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 투자 배당률은 역대 최고인 세전 2.7%를 기록했습니다. 기대 수익률별 투자 분류로 보면 포트폴리오가 배당성장주 위주로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성장 배당주와 고배당주는 투자 규모가 커지면 차차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7월 1일 기준 누적 투자 수익률은 기본 수익률 1.2%, 토탈 리턴 수익률 5.4%, 환차익을 고려하면 17.2%를 기록합니다. 배당과 매매 차익이 누적되면서 안전마진은 4.2%를 확보했습니다. 2023년 미국의 대표 지수의 누적 수익률은 나스닥 100이 39%, S&P 500 지수 16%, 다우존스 3.8% 상승을 기록했으며 제가 투자를 시작한 시기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의 수익률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얼마나 고점에 진입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진행한 투자 리뷰 중 유일하게 3개월 연속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평가 자산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화 기준 월별 평가 손익은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했던 5월을 제외하면 모두 플러스를 유지했으며 달러 기준 평가 손익도 5월의 보합 수준이었지만 나머지 2개월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연간 수익률은 올해 달러 기준 10.5%, 원화 기준 17.2%를 기록. 대표 지수와 비교하며 2022년에 제 포트폴리오가 적게 하락한 만큼 올해도 상승폭이 아쉬운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최근에 매수 중인 금융주와 리츠주가 여전히 하락세라는 점이 한몫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투자 중인 종목수는 총 49개로 투자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상위 10개 기업의 합산 비중은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가 상승과 추가 매수로 인해 상위 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투자 비중은 이번 분기에 특히나 많은 추가 매수가 이루어진 부동산 섹터가 IT를 제치고 2위로 올라갔고 금융주는 비중이 소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별주 비중은 지난 분기에 비해 2.1% 증가한 87.9%, ETF는 마이너스 1.8% 하락한 6.9%를 기록했습니다. ETF 비중은 늘리고 싶은데 이번에 종목을 정리하면서 비중이 더 축소되었네요. 투자 중인 종목들의 섹터별 평가 손익은 첨단 기술 섹터가 39% 수익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고배당 펀드, 유틸리티가 여전히 약세, 나머지 섹터는 보합 수준입니다. 개별 종목 중에 평가 손익 상위 기업은 브로드컴이 54%로 급등했고 로키드 마틴 32%, 반도체 ETF 28%, 애플 19%, 나스닥 종합지수 ETF 18%를 기록했습니다. 상위 5개 종목이 모두 기술주에 해당하네요. 최악의 기업은 금융주 BAC와 통신타워주 CCI가 마이너스 16%, 커버드콜 QYLD와 투자회사 블랙스톤이 마이너스 14%, 통신주 버라이즌이 마이너스 13%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배당금 리뷰입니다. 4월에는 특이사항이 발생했는데요. 미국 현지 배당 세금이 환급되면서 예상보다 추가된 배당이 지급되었습니다. 4월 합산 배당금은 59.69달러이며 JP모건과 아메리칸타워에서 절반의 배당금이 발생했습니다. 5월에는 총 59.39달러가 발생했습니다. 이후에 배당금이 지급된 QYLD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배당을 지급받은 기업은 싱글 편입한 넥스타미디어와 스타벅스, 액센추어 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배당이 지급되는 6월에는 총 96.93달러의 세후 배당금이 발생했으며 상위 기업은 크라운캐슬, 브로드컴, 홈디포 등이 있습니다. 월별 배당 지급 이력을 보면 점차 우상향하는 모습이며 특히 3월 라인 배당금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배당금은 지난 분기에 비해 30달러가 증가한 216달러를 기록하면서 15.9%가 성장했습니다. 누적 배당금은 988달러로 곧 1000달러를 달성할 예정이며 월평균 배당금은 69달러, 연간 836달러가 예상됩니다. 조금이지만 매 분기 배당금이 성장한 것이 확인됩니다. 2023년에 받은 총 배당금은 402달러로 올해 목표에 비해 50%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주별 누적 배당금 상위 10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비중이 높아진 크라운캐슬과 아메리칸타워의 배당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 중 2분기에 총 13개 기업이 배당금을 증액시켰습니다. 이번 배당 인상으로 증가된 연간 배당금은 8.4달러, 평균 7.8%가 성장했습니다. 2분기에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된 기업은 총 4개로 코스트코, 펩시코, 유나이티드 헬스, 나스닥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배당금이 성장한 상위 10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와 코스트코가 연간 배당 성장률 13%로 가장 우수했습니다. 배당이 가장 적게 성장한 기업은 스태그, 시스코, 리얼티 인컴 등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배당 성장률은 아쉽지만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고 현재까지 받은 원화 기준 세후 배당금은 128만원입니다. 처음 100만원을 달성하는데 478일이 소요되었지만 추가로 100만원을 달성하는 예상 기간은 365일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한 달에 100만원을 달성하기까지 갈 길이 멀었지만 차근차근 진행할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증시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는데요. 주가가 올랐다고 흥분하지 말고 하락했다고 상심하지 않고 모두 자신의 계획대로 투자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